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게 이 바로 관절염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이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이게 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병이 생긴 걸 알아도 그냥 꾹 참으세요. 아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유 이게 뭐가 병이요 이게. 이러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손목 관절염에 대해서 정보도 얻으시고 치료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손목 관절염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목 관절염 언제 생기냐?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작은 뼈들의 외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손을 짚고 넘어진다든지 손목이 꺾이면서 이제 뼈가 이제 함몰되면서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상에 의한 관절염이 있고, 외상으로 인해서 뼈가 다치는 것 외에 인대가 다치는 것이 있는데, 인대가 다치면 이제 뼈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뼈끼리 마모가 되면서 이제 관절염이 오는 2차성 관절염. 그리고 손목이나 이제 손을 무거운 걸 많이 드시거나 팔굽혀펴기 많이 하시거나 이랬던 분들이 그 연골이, 물렁뼈가 파열되면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은데 류마티스 질환이 오래 지나게 되면 손목의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손목 관절 자체도 문제고 그 관절의 뼈도 웃자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힘줄도 끊어지고 변형되게 되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그런 손목 통증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역시나 이 손목을 너무 자주 써서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사실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의 관절염들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분들은 80대에도 아주 관절이 쌩쌩하고 어떤 분들은 40, 50대부터 관절이 이제 마모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유전자에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체중 부하를 또 많이 한다고 또 항상 관절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무릎이나 고관절 중에서도 고관절은 굉장히 우리 몸의 체중을 많이 견뎌야 되는 관절이거든요. 그쵸? 근데 관절이 굉장히 안정성 있는 관절이에요. 골반에 쏙 이렇게 대퇴골 뼈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무릎이나 손보다 오히려 관절염이 덜합니다. 고관절은. 그러니까 체중을 많이 지탱한다고 항상 관절염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손목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이 있거나 건선이 있거나 또는 루푸스 그리고 손목뼈 자체가 괴사하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말 그대로 기계적인 이제 작용이 많았을 때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직업적으로 미용사 아니면 목수 일 하시는 분들, 건축 일 하시는 분들, 악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흔하고요. 외상후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것들을 진단하지 못했을 경우에 손목뼈는 생각보다 외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뼈도 작고 혈류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관절이 아니라서 뼈도 이제 뭔가 피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뼈가 깨지면 그런 혈류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갔을 때 엑스레이에서는 한 1mm, 2mm 어긋나 보이지만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뼈가 괴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의 쿠션 역할하는 물렁뼈가 찢어진 걸 오래 놔뒀을 경우에 또는 손목뼈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팔목뼈가 2개가 있는데 걔들 이제 그 두 뼈에 높낮이가 다른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손목 관절염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높낮이도 병이 될 수가 있구나. 네,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목뼈를 받쳐주고 있는 이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물렁뼈 그게 이제 어릴 때 이제 다치고 나서 찢어졌는데 모르고 지내시는데 요골척골의 균형을 이제 맞지 않도록 하는 불균형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건초염이나 힘줄 손상에 있는 증상이랑 이런 게 관절염이 차이가 있는지 증상에서 차이가 오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힘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할 때, 과사용할 때 이제 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유튜브 건초염 편을 설명을 드렸지만 쉬면 낫고 약물치료를 좀 빨리 반응하고 그런 경우에 그냥 일시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골관절염은 본격적으로 이제 관절 파괴가 있거나 마모가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류마티스 건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힘줄염과 다르게 엑스레이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뼈 관절이 마모가 돼서 달라붙지 않더라도 뼈에 물혹이 생기는 것도 엑스레이에 보이거든요.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 그런 뼈 깊은 곳에 물혹이 생긴다든지 뭔가
뼈의 밀도가 약해져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0, 30대 때의 손목 통증보다는 더 중년의 나이에서 손목 통증이 있을 때 관절염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그냥 밤에 이제 갑자기 이유 없이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프다 이런 것들은 건초염보다는 관절염? 그리고 뼈 자체의 문제일 확률이 있죠. 건초염은 이 활동을 시작할 때 좀 이제 통증을 느끼고 많이 쓰면 계속 더 나빠지니까 이제 뭐 1시간, 2시간 작업을 오래 하면 그렇게 통증이 되는데 더 악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뼈나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뻑뻑하고 아침에 뻑뻑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좀 하다 보면 좀 풀리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건초염은 뭔가 시작할 때 뭔가 아프고 계속 지속되는데 사용하면 더 심해지고 네. 관절염은 하다가 처음에는 아팠는데 뻑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절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사실 환자분들이 이걸 딱 구분하시기는 좀 불명확할 수 있지만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그냥 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럼 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건초염인 줄 알았는데 손목에도 이미 관절염이 진행을 한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관절염은 계속 서서히 진행이 되겠네요. 네. 질병이. 그러면 제가 이미 망가져버린 이 관절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손목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손목 관절염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퇴행성 관절염은 천천히 진행하고 고령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시겠죠. 그런데 또 손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40대 초반부터 골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데 근데 이제 골괴사가 있다. 그걸 알고 치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나중에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골, 물렁뼈, 삼각성 이제 섬유 연골이 파열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봉합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골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뼈는 작기 때문에 CT나 MRI를 환자분들께 찍자고 권유를 드리면 아유 뭐 손목 좀 삔 건데 뭐 그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손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목 관절염을 가장 이제 세게 오게 하는 그런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이제 면역 억제제나 이제 생물학적인 제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류마티스 이제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손목 변형이 심하게 와서 뼈를 나사로 다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그냥 손목을 많이 썼을 때도 초기 손목 관절염이 그냥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보조기로 잠시 고정을 이제 손목을 고정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 부하가 있는 관절이 아니니까 빨리 좋아져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관절염 말기가 됐다. 예. 이미 뭐 40대 전부터도 다쳐서 손목이 많이 안 좋다. 그럴 때는 관절을 유압술을 해요. 손목 8개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특정 관절을 굳히거나 또는 특정한 관절염이 심한 뼈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치료로도 통증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네. 그럼 그런 수술을 했어요. 막 뼈를 하나 걷어냈어. 네. 막 하나를 붙여. 막 네.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것도 다 되고 이런 것도 다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손목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물론 관절 유압술은 손목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제 손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엄지 손가락의 기능이 50% 거의 이제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50%. 그리고 손목 구부리고 펴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없이 지내는 게 더 기능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래도 무거운 뭐 물건 들거나 이런 것들도 가볍게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절대 나쁜 치료가 아니죠. 그러네요. 네. 저는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다 했는데 나 아무것도 못 움직이면 어떡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손목 관절염으로 인한
그 수술을 해보신 적은 네.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수술이 흔한 수술이냐 네. 아니면 좀 이게 드문 수술이냐 이런 네네네, 걸 맞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뭐 아주 드문 수술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골이랑 척골 우리 손목 밑에 뼈를 이제 받치고 있죠. 손목 뼈들을 받치고 있는 그 두 뼈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길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그런 수술들을 하거든요. 그런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하면서 그 척골 쪽에 붙어 있는 물렁뼈, 삼각섬유연골을 찢어져 있으면 봉합하거나 이런 수술을 이제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수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섬유연골이라는 그 물렁뼈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좀 더 넓혀야 될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상 검사도 이제 MRI 검사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 향후에는 조금 더 좋은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내시경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뿐만 아니라 손목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말기 관절염, 정말 뼈가 막 으스러져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압술은 사실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이미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저희 세대의 의사들은 그런 심한 손목 관절염 환자분들이 옛날보다는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힘줄염,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환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더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수술도 무섭고 난 아픈 것도 싫어. 근데 이러면 결국엔 예방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손목 관절염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또 꼭 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손을 짚고 넘어지시는 분들 네,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죠. 네. 그게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인데 뭐 요골이라고 하는 이제 손목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20, 30대 또는 40, 50대에서 골밀도가 좋은 분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손을 짚고 나서. 그래서 긴가민가 해요. 그럼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미세골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 3주 뒤에도 계속 아프시면 검사해 보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때 병원을 꼭 다시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 가는데. 네. 근데 대부분 잘 지내시는데 엑스레이에서 처음에 뚜렷한 골절이 보이지 않아도 금방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뼈는 혈류가 좋은 뼈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절 이후에 괴사가 되거나 또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적 관찰을 하시라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절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만큼 더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통증이 생겼다 싶을 때 미리미리 치료하시면 이 관리하고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